야, 이 가게 문 닫아버려. 술에 취한 남자의 고함이 편의점을 뒤흔들었습니다. 깨진 병에서 퍼지는 술 냄새, 겁먹은 아르바이트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가게 주인 김미정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그저 참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서성이고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 순간 계산대 앞에서 조용히 물건을 고르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게 숨을 고르더니 차분히 말했죠. 그만하시죠. 하지만 남자는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눈깔이 마음에 안 드네? 여자 주제에 확 그냥. 잔혹한 말에 공기마저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억울한 이웃이 당하는 현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그 속에서 한 여성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한 발이 모든 걸 바꾸게 되죠.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기억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녁 8시,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대엔 라면과 과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계산대 뒤에선 김미정 씨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60대 중반의 미정 씨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혼자 이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붓지만 병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사장님, 박스 정리 다 했어요. 아르바이트생 한민우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민우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방과 후엔 항상 이곳에서 일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민우야, 오늘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미정 씨는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이인데 너무 힘들게 사는 게 안쓰러웠죠.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이, 사장, 맥주 있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장도혁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건설업체 이사로 일하는 그는 권력과 돈으로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죠. 뒤따라 들어온 건 20대 후반의 강진호였습니다. 형님, 여기 맥주 별로 안 차갑던데요? 다른 데 갈까요? 진호는 허세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닥쳐, 그냥 여기서 마신다. 도혁은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고 맥주 6캔을 꺼냈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캔을 따더니 벌컥벌컥 들이켰죠. 저기 손님 계산 먼저 해주셔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도혁은 민우를 노려봤어요. 뭐?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 아니에요. 그냥 뭐. 도혁은 민우의 멱살을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미정 씨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계산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나중에? 야, 내가 돈이 없어 보여? 도혁은 비웃으며 미정 씨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미정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죠. 형님, 진짜 웃기네요. 우리가 돈이 없어 보인대요. 진호도 킥킥대며 거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차분한 눈빛. 윤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 우유 한 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계산대 앞에 조용히 섰죠. 하지만 도혁과 진호는 계산대를 막아선 채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야, 이 가게 진짜 별로다. 맥주도 미지근하고 애들은 버릇없고. 맞아요, 형님. 여기 장사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혁은 진열대 위에 놓인 과자 봉지를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과자가 흩어졌어요. 미정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몸을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서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도혁과 진호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서영을 힐끗 보더니 다시 미정 씨에게 시선을 돌렸죠. 야, 사장. 여기 컵라면 하나 끓여줘. 네, 지금 바로요.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도혁은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래, 저기 빨간 거. 이거요? 아니, 그 옆에 거. 미정 씨는 진열대 앞을 오가며 라면을 찾았어요. 허리가 아픈데도 계속 몸을 굽혔죠. 에이, 답답해. 그냥 됐다고. 도혁은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바람에 미정 씨가 들고 있던 라면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미정 씨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라면을 주었죠. 아유, 진짜. 이 가게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진호가 옆에서 킥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맞아요. 여기 장사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이런 데서 장사하면 뭐하냐. 도혁은 계산대 위에 놓인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버렸어요. 펜, 메모지, 작은 장식품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민우가 깜짝 놀라 소리쳤죠. 왜, 뭔데? 도혁은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서영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유팩을 든 채로 계산대 옆에 서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야, 사장. 그나저나 여기 맥주 왜 이렇게 미지근해? 도혁은 손에 들고 있던 캔을 확인하더니 미정 씨에게 내밀었어요. 저희 냉장고가 좀 오래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래됐으면 새 거 사야지. 장사를 이따위로 해? 돈이 좀 없어서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죠. 돈이 없어? 하하, 돈이 없으면 장사를 접어야지. 도혁은 비웃으며 맥주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캔이 바닥에 떨어지며 맥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민우의 바지에도 맥주가 튀었거든요. 아, 민우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민우야. 미정 씨는 황급히 행주를 집어 민우에게 건넸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민우는 행주로 바지를 닦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님, 저애 우는 거 아니에요? 진호가 민우를 가리키며 킥킥거렸어요. 하하, 진짜 우네. 남자 새끼가 맥주 좀 튀었다고 운다고? 도혁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공기를 가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도혁과 진호는 웃음을 멈추고 서영을 쳐다봤어요. 뭐? 도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서영에게 다가섰죠. 지금 나한테 그만하라고 한 거야? 네, 그만하세요. 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대단하네. 어디서 끼어들어? 진호가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저 여자 좀 이상한데요. 혼자 뭐 대단한 줄 아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여자들이 버릇이 없어. 도혁은 서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여기 위험한데 왜 끼어들어? 조용히 계산이나 하고 가. 위험하게 만드는 건 당신들이잖아요. 서영의 대답은 명확했죠. 편의점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정 씨는 숨을 죽였고 민우는 놀란 눈으로 서영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이 여자 지금 뭐라는 거야? 도혁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손님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계산하시고 나가세요. 손님? 킥킥킥, 야 들었어? 우리 보고 손님들한테 피해준대. 진호가 배를 잡고 웃었죠.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거든. 도혁은 가슴을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관심 없으니까 그냥 나가시라고요. 서영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이 미친년이 진짜? 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긴장감이 순식간에 고조됐어요. 과연 이 대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야, 진호야, 전화 걸어. 애들 다 불러. 도혁은 서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명령했습니다. 네, 형님. 진호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야, 상철아, 지금 어디야? 편의점, 빨리 와. 애들 다 데리고. 통화를 끊더니 도혁에게 말했죠. 형님, 5분 안에 온대요. 좋아. 오늘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도혁은 비웃으며 서영을 훑어봤습니다. 미정 씨는 창백한 얼굴로 서영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그냥 가세요. 저희는 괜찮으니까요. 괜찮지 않으시잖아요.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우니까 더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민우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진짜 위험해요. 내 걱정은 하지마, 괜찮아. 서영은 민우를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혁은 서영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야, 아가씨, 마지막 기회다. 지금 나가. 싫은데요. 이 미친년이. 도혁은 서영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혁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도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릉, 부릉, 부릉. 세 대의 오토바이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님, 애들 왔어요. 진호가 신이 나서 소리쳤죠.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자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담배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들은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맨 앞에 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상철이었죠. 저 여자가 우리한테 계속 개기네. 도혁은 서영을 가리켰어요. 저 여자요? 킥킥킥. 상철은 비웃으며 서영에게 다가섰습니다. 아가씨, 우리 형님한테 시비 걸었어? 시비 건 게 아니라 계산하려는 건데요. 서영은 우유팩을 들어보였죠. 우리랑 한번 뒹굴르고 싶나? 상철은 손으로 우유팩을 쳐냈습니다. 탁! 우유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얀 우유가 바닥에 퍼졌죠. 미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영은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재밌어서. 상철은 비웃었죠. 야, 상철아, 저 여자 쫓아내. 도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상철은 서영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서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상철의 손목을 움켜쥔 거예요. 으윽. 상철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손목 부러지기 싫으면 조용히 하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야, 놓으라고. 상철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손을 놨어요. 상철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섰죠. 이 미친년이, 야, 너희들 뭐해? 도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부하 4명이 일제히 서영에게 달려들었어요. 한 명은 오른팔을, 다른 한 명은 왼팔을 잡으려 했죠. 서영은 침착했습니다. 오른쪽 남자의 팔을 가볍게 틀어 넘겼어요. 쿵! 남자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왼쪽 남자가 목덜미를 잡으려 했죠. 서영은 몸을 낮추며 남자의 다리를 걸었어요. 휙 쿵! 남자는 진열대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덤벼든 남자는 허리를 붙잡으려 했어요. 서영은 뒤꿈치로 남자의 정강이를 찍었죠. 으악!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겁을 먹고 멈춰 섰어요.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도혁과 진호, 상철은 입을 벌린 채 서영을 바라봤죠. 민우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미정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영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히 도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부하들, 손목을 부여잡은 상철, 그리고 차분히 서 있는 서영. 도혁은 입을 벌린 채 서영을 바라봤어요. 뭐야 저 여자? 도혁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서영은 바닥에 떨어진 우유팩을 주워들었어요. 계산할게요. 서영은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었어요. 1,500원입니다. 서영은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건넸죠. 거스름돈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도혁이 소리쳤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산했으니까 나가시면 되잖아요. 뭐? 도혁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선뜻 달려들지 못했어요. 아까 부하들이 10초 만에 쓰러진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야, 상철아, 일어나. 상철은 손목을 부여잡은 채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형님, 저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닥쳐, 그런 거 나도 알아. 도혁은 서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야, 아가씨, 너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거 맞아? 이 동네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거든? 그래서요? 나 장도혁이야. 대성건설 이사. 시의원이랑도 친하고 경찰서장이랑도 밥 먹는 사이라고. 도혁은 가슴을 탁탁 치며 자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편의점에서 이러고 있어요? 서영의 물음에 도혁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여자가 지금? 대단한 사람이면 대단하게 행동하셔야죠. 좋아, 너 오늘 잘 걸렸어. 내가 너 신상 다 털어서 인생 끝장내줄 테니까. 신고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신고할 거예요. 신고? 킥킥킥, 경찰이 누구 편 들 것 같아? 진호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도혁 씨 제발이요. 이 아가씨는 그냥 보내주세요. 미정 씨는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장님. 서영은 미정 씨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정 씨는 눈물을 흘렸죠. 민우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혁 씨, 사장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야, 꼬마야, 넌 가만히 있어. 사장님은 저한테 밥도 주시고 공부도 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좋은 분이에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닥쳐, 듣기 싫어. 도혁은 손을 휘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야, 상철아, 너희들 일어나 나간다. 바닥에 있던 부하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몸을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죠. 도혁은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야, 사장, 당신 가게 내일부터 망하는 거 각오해. 저기요. 미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 여자, 너도 끝이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도혁은 서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기다릴게요. 서영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킥, 허세 부리네. 두고 봐. 도혁은 코웃음을 치며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부하들도 우르르 따라 나갔어요.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곧 멀어져 갔죠.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정 씨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가씨 때문에 큰일 났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미정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영은 미정 씨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민우도 옆에 섰죠. 편의점 밖은 어두웠고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영은 미정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민우가 휴지를 가져와 미정 씨에게 건넸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민우야. 미정 씨는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우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예요. 저 사람들이 이 가게에 자주 오기 시작한 게 처음부터 이랬나요? 아니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을 안 내고 가더라고요. 미정 씨는 계산대에 기대며 말을 이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죠. 처음엔. 그런데 경찰이 와도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가고 나면 더 심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았죠.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민우가 옆에서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애한테도 밥 챙겨주시고. 민우야. 미정 씨는 민우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민우는 왜 여기서 일해요? 서영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가 아파서요. 병원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여기서 일하는 거구나. 네,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예요. 민우는 수줍게 웃었죠. 미정 씨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 덕분에 내가 힘이 나지. 착한 애야. 서영은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사장님은 왜 이 가게를 하세요? 남편이 아파서요. 20년 전에 이 가게를 열었는데 그땐 남편이 건강했거든요. 미정 씨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죠. 힘드시겠어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그래도 이 가게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정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게마저 위험해졌네요. 왜요? 저 사람들이 가만 안 둘 거예요. 내일부터 뭘 할지 모르겠어요. 미정 씨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아가씨한테 피해 줄 수 없어요. 피해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미정 씨는 서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우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아요? 저 사람들 진짜 무서운데. 응,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서영은 민우의 어깨를 다독였죠. 근데 누나는 왜 이렇게 강해요? 아까 그 사람들 순식간에 쓰러뜨렸잖아요.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운동 좀 했어. 무슨 운동이요? 태권도요? 비슷한 거. 서영은 자세한 얘기를 피했습니다. 미정 씨는 서영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아가씨, 혹시 군인이셨어요? 미정 씨의 물음에 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에 잠깐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셨구나.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계속 주웠죠. 민우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편의점을 정리했어요. 깨진 병, 흩어진 과자, 쏟아진 우유. 10분쯤 지나자 편의점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다 정리됐네요. 서영은 손을 털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서영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가 넘었어요. 사장님, 전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미정 씨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내일 또 올게요. 네, 내일도 올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미정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영은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영이 편의점을 나간 뒤 미정 씨와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그런데 민우야,
너 이제 집에 가야지. 네, 그런데 사장님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서 가. 엄마 기다리시겠다. 민우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어요. 그럼 내일 봐요, 사장님. 그래, 조심히 가. 민우가 나간 뒤 미정 씨는 혼자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미정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 저는 대성건설 상무 최민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미정 씨에게 건넸어요. 미정 씨는 명함을 받으며 긴장했습니다. 대성건설, 바로 도혁이 일하는 회사였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건물 주인분이 저희 회사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 건물을 재개발하려고 합니다. 미정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개발이요? 네, 이 일대를 전부 새로 지으려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보상해드리죠. 이사비도 드리고요. 최민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손이 떨렸어요. 저는 이 가게를 20년 동안 해왔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사장님,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보상은 넉넉히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최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했어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최민수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최민수는 편의점을 나갔어요. 미정 씨는 명함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도혁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과 진호, 그리고 부하 몇 명이 그 앞에 서 있었죠. 형님, 손목이 아직도 아파요. 상철은 손목을 만지며 찡그렸습니다. 닥쳐, 그런 거 나도 알아. 도혁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 여자 신상 알아냈어? 아직요. 근처 CCTV 확인해 봤는데 얼굴이 잘 안 나왔어요. 쓸모없는 새끼들. 그냥 편의점부터 망하게 만들자. 도혁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형님, 어차피 재개발 들어갈 건물이잖아요. 진호가 말했어요. 그래, 최 상무님이 오늘 통보했대. 일주일 줬다고. 그 할머니가 순순히 나갈까요?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내지 뭐. 도혁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가만 안 둬.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형님, 근데 그 여자 진짜 세던데요. 상철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겁먹었어? 일단 편의점부터 정리하자. 그 여자는 나중에. 도혁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시작한다. 알았지? 네, 형님. 부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약속대로 미정 씨를 도우러 온 거였죠. 편의점 문을 열자 미정 씨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아가씨, 정말 오셨네요. 미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사장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정 씨는 망설이다가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한다는 통보. 서영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이 가게가 제 전부였는데. 미정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보상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돈으로는 부족해요. 남편 병원비도 밀렸고 빚도 있거든요. 미정 씨는 한숨을 쉬었죠. 서영은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가씨가 뭘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미정 씨는 서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편의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과 미정 씨는 동시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편의점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트럭 짐칸에서 남자 여러 명이 내렸습니다. 도혁과 상철, 진호, 그리고 어제 쓰러졌던 부하들이었죠. 저 사람들. 미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영은 차분하게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쿵, 쿵, 쿵.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도혁이 맨 앞에 서서 들어왔어요. 야, 사장, 잘 있었어? 도혁은 비웃으며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도혁 씨, 오늘은 왜 오신 거예요? 왜 오긴 장사하러 왔지. 도혁은 냉장고를 열고 맥주를 꺼냈습니다. 상철과 진호, 부하들도 우르르 들어와 물건을 집어들었어요. 라면, 과자, 음료수, 계산대 위에 마구 쌓아놓았죠. 계산은요? 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산? 킥킥킥, 우리가 돈 내고 산 적 있었어? 진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손님, 계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서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혁은 서영을 보더니 씩 웃었어요. 오, 어제 그 여자네. 아직도 여기 있었어? 계산하세요. 야, 이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어제 경고 안 했어? 도혁은 서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서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뭐? 킥킥킥, 야, 들었어? 우리 보고 나가래. 도혁은 부하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정말 웃기네요. 상철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야, 아가씨, 너 어제 운 좋았던 거야. 오늘은 다를 거야. 도혁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경찰서장이랑 통화 기록이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경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도혁은 휴대전화를 서영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래서요? 서영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 여자 진짜. 도혁은 화가 나서 계산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계산대 위에 물건들이 떨어졌어요. 미정 씨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기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서영이 미정 씨에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야, 너희들 물건 다 가져. 도혁의 명령에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음료수를 쓸어 담았어요. 진열대에서 과자와 라면을 마구 집어들었죠. 그만하세요. 서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잠시 멈칫했어요. 뭐? 그만하라고? 도혁은 비웃으며 서영에게 다가섰습니다. 야, 아가씨, 너 어제 내 부하들 때렸지? 그거 폭행이야. 신고하면 너 경찰서 가는 거야. 그럼 신고하세요. 저도 신고할 거예요. 서영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배짱 좋네. 도혁은 이를 갈았어요. 형님, 그냥 무시하고 가져갈까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 어차피 일주일 뒤면 이 가게 문 닫을 건데. 도혁은 서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부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냉장고 앞을 막아섰어요. 비키세요. 상철이 서영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상철의 손목을 잡았어요. 으윽. 상철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 놔. 서영은 천천히 손을 놨습니다. 상철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 미친년이, 야, 너희들 뭐해? 도혁이 소리쳤습니다. 부하 4명이 일제히 서영에게 달려들었어요. 서영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한 명의 팔을 틀어넘기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었죠. 쿵, 쿵.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서영을 바라봤어요. 너 진짜 죽고 싶어? 나가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야, 아가씨, 마지막 기회야. 지금 비켜.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좋아, 후회하지 마. 도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경희님? 저 장도혁인데요. 네, 맞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편의점에서 어떤 여자가 미친 짓을 합니다. 네, 우리 직원들이 말리다가 다쳤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도혁은 전화를 끊으며 비웃었어요. 5분 안에 온다. 기다려. 서영은 침착하게 미정 씨를 돌아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그런데 아가씨 경찰 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정당방위였으니까요. 서영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어요. 신분이 드러나면 곤란했거든요. 5분 후 정말로 경찰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경찰 2명이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름표에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박경희님 여기요. 도혁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도혁 씨,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 좀 보세요. 우리 직원들 폭행했어요. 도혁은 서영을 가리켰어요.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이 신음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박경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여자가 갑자기 덤빈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요. 도혁은 흥분한 척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에요. 미정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 봤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아가씨는 정당방위였어요. 사장님, 뭔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시비 걸었어요? 도혁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경희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신분증을 보여주면 이름이 드러나고 조회하면 전직 군인인 게 나올 수 있었거든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일단 신원 확인 좀 해야죠. 폭행 사건이니까요. 박경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예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이고요. 경희님, 저 여자 수상해요.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요. 도혁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영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박경희는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윤서영, 34세. 박경희는 신분증을 자세히 봤어요. 주소가 이 동네네요. 여기 사세요? 네. 직업은요? 학원 강사요. 서영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일단 양측 얘기를 들어보죠. 도혁 씨 먼저 말씀하세요. 저희는 그냥 물건 사러 왔어요. 근데 저 여자가 갑자기 시비 걸면서 우리 직원들 때린 거예요. 도혁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미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계산 안 하고 물건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가씨가 말렸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손댔어요. 사장님, 증거 있어요?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CCTV 있어요, 여기. 미정 씨는 계산대 위를 가리켰어요. 작은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죠. 그럼 CCTV 확인해 보죠. 박경희는 미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컴퓨터를 켜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도형 무리가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건을 집어들고 서영과 대치하는 장면도 나왔죠. 하지만 각도가 애매해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걸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네요. 박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저 여자가 먼저 때렸다고요. 도혁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미정 씨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경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양측 다 진정하시고 합의 보시는 게 어때요? 합의요? 저 여자가 사과하고 치료비 내야죠. 도혁은 서영을 노려봤습니다. 서영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박경희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거기서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가죠. 도혁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서영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김미정 사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김미정인데요. 누구세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한재훈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미정 씨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님요? 미정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사실 이 일대 재개발 건으로 주민분들께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재훈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그게. 미정 씨가 말을 하려는데 도혁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저 여자가 폭행을 휘둘렀어요. 폭행이요? 한 변호사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서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경희에게 물었습니다. 경희님,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양측 주장이 엇갈려서 파출소 가서 조사하려던 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CCTV는 확인하셨나요? 확인했는데 각도가 애매해서요. 박경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변호사는 미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CCTV 한번 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미정 씨는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한 변호사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기 각도는 애매하지만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CCTV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미정 씨는 깜짝 놀라 천장을 봤어요. 아, 맞다. 저거 예전에 도난 사건 때문에 추가로 달았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작동하나요? 네, 분명히 작동할 거예요. 미정 씨는 서둘러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이번엔 각도가 훨씬 좋았습니다. 화면에는 도형 무리가 물건을 마구 집어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서영이 말리자 상철이 먼저 손을 뻗는 장면도 나왔죠. 서영이 상철의 손목을 잡고 제압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박경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백한 정당방위네요. 저쪽에서 먼저 폭행을 시도했고 윤서영 씨는 방어만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야 이게. 게다가 여기 보세요. 계산 안 하고 물건 가져가려는 장면도 명확히 나오는데요. 한 변호사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경희는 도혁을 바라봤어요. 도혁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도혁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경희님, 오히려 저쪽을 조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절도 미수와 폭행 미수로요. 한 변호사의 말에 도혁은 당황했어요. 야, 변호사 양반, 이거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CCTV에 다 나오는데요. A씨. 도혁은 이를 갈며 상철을 쳐다봤습니다. 상철과 부하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박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혁 씨, 일단 파출소 같이 가시죠. 나보고 가라고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박경희님, 우리 사이 잊으셨어요? 도혁은 박경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혁 씨, 저도 공무원이에요. 증거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박경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경희님, 혹시 이분들이랑 친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공정하게 처리해 주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도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한 변호사를 노려봤어요. 야, 변호사 양반,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이고 이 일대 주민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익 보호? 킥, 웃기네. 도혁은 비웃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서영은 한 변호사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한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제가 재개발 건으로 찾아왔다고 했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상담 한번 하시죠.
네, 내 꼭요. 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끝난 거 아니야. 도혁은 서영을 노려보며 편의점을 나갔어요. 상철과 부하들도 비틀거리며 따라 나갔습니다. 박경희는 난처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갔죠.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서영에게도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한 변호사는 미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재개발 통보 받으셨죠? 네, 일주일 안에 결정하래요. 보상금은 얼마라고 하던가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요? 이 위치에 20년 장사하신 가게인데 턱없이 적네요. 최소한 8천만 원은 받으셔야 해요. 미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8천만 원이요? 네, 영업권 보상까지 합치면 그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이 끼어들었어요. 변호사님, 혹시 누가 일부러 헐값에 보상하는 건가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 일대 주민분들 대부분 헐값에 보상받고 쫓겨났거든요. 누가 그런 짓을요?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대성건설이 수상해요. 건물주랑 재개발 업체가 같은 회사거든요. 한 변호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성건설이요? 그럼 아까 그 도혁이란 사람이랑 연결되는 거네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 중이에요. 이 일대 상권을 일부러 망가뜨려서 주민들을 내쫓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저 사람들이 가게를 괴롭힌 거군요. 미정 씨는 깨달은 듯 말했어요. 네, 다른 가게 주인분들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CCTV 영상이나 피해 사실을 기록해 두시고 절대 회사 측 제안에 바로 응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변호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주민분들도 만나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연락 주세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한 변호사는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서영과 미정 씨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그러게요. 변호사님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우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민우야, 오늘도 좀 일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어. 또 그 나쁜 사람들이 왔어요? 응, 근데 이번엔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괜찮아졌어. 미정 씨는 민우를 안심시켰어요. 다행이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희망이 생겼어. 미정 씨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은 두 사람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장님, 전 이만 가볼게요. 아가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내일 또 올게요. 서영은 손을 흔들며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밖은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영은 걸어가며 한 변호사가 준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한재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 서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대성건설 사무실에서는 도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어요. 쿵. 젠장, 그 변호사 새끼가 어디서 나타난 거야. 형님, 진정하세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정을 어떻게 해. CCTV에 다 찍혔잖아. 형님, 그래도 박경희님이 잘 처리해 주실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변호사 놈이 주민들한테 법률 상담해주고 다닌다고. 도혁은 이를 갈았어요. 그럼 재개발 계획이 꼬이는 거 아니에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주민들이 단합하면 보상금 올려줘야 하고, 그럼 우리 이익이 확 줄어들어. 도혁은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형님, 어떡할 거예요? 일단 그 변호사놈부터 처리해야 해.
누가 뒤에 있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 윤서영도 가만 안 둬. 그날 밤 서영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과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서영은 한재훈 변호사의 명함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성건설, 재개발, 헐값 보상. 서영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대성건설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설립 15년, 중견 건설사, 최근 재개발 사업에 집중. 서영은 스크롤을 내리며 기사들을 읽었어요. 대성건설, 5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 주민강제 이주 논란, 보상금 소송 패소. 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가가 있네. 서영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대성건설 이사진 명단을 찾았습니다. 대표이사 최민호, 전무 김상진, 상무 최민수, 이사 장도혁. 장도혁. 서영은 도혁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경력을 보니 5년 전 입사, 빠르게 승진. 뭔가 수상한데. 서영은 메모지에 정보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정 씨였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아가씨, 죄송한데 지금 시간 괜찮아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방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이상한 전화요? 네, 남자 목소리였는데 재개발 반대하면 후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정 씨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영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 전화네요. 번호는 남았어요? 아니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어요. 녹음은요? 그건 못했어요. 갑작스러워서. 미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혹시 무서우시면 제가 가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내일 한재훈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오늘 푹 쉬세요. 서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협박까지 하다니. 서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잠시 후 서영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서영과 동료들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서영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약자를 지키는 게 우리 임무였지. 사진 속 서영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영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서영은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일찍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미정 씨는 벌써 가게 문을 열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아가씨, 일찍 오셨네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전화 생각이 나서요. 미정 씨는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한재훈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세요. 네, 그럴게요.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정 씨에게 다가왔어요. 여기 김미정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 동네 통장 이경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 통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장님, 어제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님 만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도 만났어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이경수 통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민 모임이요? 네, 재개발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대응하려고요. 언제요? 오늘 저녁 7시 동네 경로당에서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경수 통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녁에 뵙겠습니다. 이경수 통장은 편의점을 나갔어요. 서영은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주민들이 단합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제 조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미정 씨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편의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동네 경로당에는 주민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정 씨와 서영도 그곳에 있었어요. 이경수 통장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재개발 통보 받으셨죠?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받았어요. 저희도요.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이걸로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해요? 한 주민이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가게 30년 했는데 5천만 원밖에 안 준대요. 저희는 3천만 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경수 통장은 손을 들어 주민들을 진정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재훈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한재훈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한재훈입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어요. 한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일대 감정가는 평균 평당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성건설이 제시한 보상금은 평당 3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손해보는 거네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는 절반 이하로 받는 겁니다. 한 변호사의 말에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건 사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분노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확인해 보니 대성건설은 5년 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개발을 진행했고 그때도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미정 씨가 물었어요. 주민들이 이겼어요.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죠.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합해야 해요. 한 변호사는 주민들을 둘러봤습니다. 만약 몇 분이 먼저 헐값에 합의해버리면 나머지 분들도 불리해집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이경수 통장이 외쳤습니다. 네, 함께 싸워요. 주민들도 함께 외쳤어요.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주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영과 미정 씨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희망이 보이죠? 네,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미정 씨는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이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편의점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김미정 사장님이십니까?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미정 씨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성건설 대표이사 최민호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미정 씨는 명함을 받으며 긴장했습니다. 서영도 남자를 주시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최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서영을 돌아봤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미정 씨는 편의점 문을 열었어요. 최민호가 들어오자 편의점 안이 묘하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최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래된 가게네요. 정이 많이 들으셨겠어요. 20년 했어요. 2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최민호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러 오신 거예요?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민호는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주민 모임에 참석하셨죠? 미정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희도 나름 정보망이 있습니다. 최민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최민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최민호는 계산대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끼고 싸우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요? 미정 씨는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차라리 우리끼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어떨까요? 최민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금 제시한 보상금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사장님께만 특별히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이요? 미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다른 주민들보다 2천만 원 더 드리는 겁니다. 최민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만요? 사장님이 이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으시잖아요. 사장님이 먼저 합의하시면 다른 주민들도 따라올 겁니다. 최민호의 의도가 명확했어요. 미정 씨를 회유해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거였죠. 미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5천만 원이면 남편분 병원비도 내시고 새로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최민호는 미정 씨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어요. 미정 씨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남편 병원비, 그건 미정 씨의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서영은 미정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요? 미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들도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겠죠. 사장님은 사장님 가족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민호는 교묘하게 말했어요. 미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그 돈이 정당한 보상금인가요? 최민호는 서영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아가씨는 누구시죠? 그냥 이웃이에요. 이웃이 왜 끼어드시는 거죠? 부당한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요.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민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부당하다니 우리는 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법정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보상금이 법에 맞나요? 서영의 질문에 최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변호사한테 들으신 거겠죠? 한재훈 변호사? 네, 맞아요. 그 변호사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예전에 우리 회사랑 다툰 적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민들 선동하는 겁니다. 최민호는 한 변호사를 깎아내렸어요. 그럼 5년 전 소송에서 진 것도 거짓말인가요? 서영이 되물었습니다. 최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건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특수하든 아니든 주민들을 속인 건 사실이잖아요. 서영의 말에 최민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가씨, 남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면 곤란해지실 수 있어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협박이신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최민호는 미정 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제 제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답 주시면 됩니다. 최민호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계산대 위에 놓았어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최민호는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떠나갔어요. 미정 씨는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저 어떡하죠? 사장님, 흔들리시는 거예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5천만 원이면 남편 병원비도 내고 빚도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주민들 생각하면 양심이 찔리고요. 미정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영은 미정 씨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제 생각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뭐가요? 5천만 원 준다는 것도 내일까지 답 달라는 것도 다 압박하려는 수법이에요. 서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한재훈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회유 공작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은색 승용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서영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 서영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죠. 공원을 달리던 중 서영은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한재훈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서영이 다가가자
한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 윤서영 씨, 여기서 뵙네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생각 좀 정리하려고 나왔어요. 한 변호사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은 옆에 앉았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어젯밤 대성건설 측에서 주민 몇 분께 개별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미정 사장님도 그중 한 분이죠. 서영이 말하자 한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대표이사 최민호가 직접 왔어요. 최민호가 직접요? 이건 예상보다 심각하네요. 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보통은 직원을 보내는데 대표가 직접 움직인다는 건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게 급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위협적이라는 거네요. 서영이 말하자 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걱정돼요. 주민들이 흔들릴까봐. 흔들리시는 분들 있나요? 몇 분 계세요. 당장 생계가 급한 분들은 헐값이라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변호사님, 대성건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보상해주면 될 텐데. 이익 때문이죠. 헐값에 보상하고 재개발하면 수백억 남으니까요. 수백억이요? 네, 이 일대 땅값이 워낙 비싸서요. 게다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재개발 후 분양가를 엄청 높게 책정한다더군요. 한 변호사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돈벌이네요. 맞아요. 주민들 삶 따윈 안중에도 없는 거죠. 서영은 주먹을 쥐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윤서영 씨,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아니에요. 더 할 수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서영을 바라봤어요. 혹시 서영 씨, 특별한 경력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보통 사람 같지 않아서요. 침착하고 용감하시잖아요. 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에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요? 네, 오래전 일이에요. 서영은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셨군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원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편의점에는 미정 씨와 서영, 민우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 한재훈 변호사와 통화를 마쳤어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끝까지 함께 싸우기로 했대요. 미정 씨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서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최민호 대표의 회유 공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래요. 주민들이 더 단합하게 됐다고요. 사장님도 결정하신 거죠? 네, 전 끝까지 싸울 거예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텐데 아가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미정 씨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용감하신 거예요. 누나 정말 멋있어요. 민우도 옆에서 말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한재훈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무슨 소식이요? 언론사에서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내일 기자가 취재 온대요. 정말요? 미정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대성건설의 부당한 재개발 건으로 기사화될 거예요. 한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서영은 한 변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서영 씨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할 일 한 것뿐이에요. 서영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미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 버텼을 거예요. 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함께 가요.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그날 밤 서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약자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힘이지. 서영은 옛 동료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편의점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정 씨와 민우는 내일을 준비하며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죠. 작은 편의점이었지만 그곳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돕는 이웃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편의점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누군가에겐 희망의 등대였어요. 그리고 그 빛은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